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자료, 이거 같이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집값이다, 대출이다 신경 쓰이는 부분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관심 많으실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핵심만 좀 쏙쏙 뽑아드릴 테니까 귀 기울여 주시고요. 특히 수도권하고 규제지역 주담대에 큰 변화가 있다는데? 네, 맞습니다. 과연 여러분 계획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질문부터 바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좀 늘어나는 가계대출, 특히 주담대 증가세를 정부가 관리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방안입니다. 선제적으로 좀 금융 안정화를 하겠다, 뭐 그런 거군요. 네, 그렇죠. 선제적으로요. 역시 가장 큰 변화는 그 대출 한도겠죠. 뉴스 보니까 수도권에서 집 살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확 줄었다던데 이러다 정말 대출 문턱에서 미끄렁하는 거 아닌가 몰라요. 네,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뭐냐면 6월 28일부터 수도권하고 규제지역 내에서요. 주택 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담대, 이게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해집니다. 6억이요? 딱 6억. 네, 특정 가격대 이상, 그러니까 좀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이 몰리는 현상, 이걸 좀 완화하고요. 네네. 뭐랄까, 좀 더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유도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됩니다. 아하. 6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배경에는 아마도 일반적인 실수요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고가 주택 투기 수요, 이걸 좀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6억 원. 확실히 이전과는 좀 다른 기준이네요. 그럼요. 이미 집을 가진 분들 있잖아요. 특히 여러 채 가진 분들. 이분들은 어때요? 추가로 집을 사거나 할 때 대출 받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규제가 상당히 강화됩니다.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 이미 2주택 이상 가지고 계시면요. 네. 추가로 집을 사기 위한 주담대, 이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원천적으로요? 아예. 네. 그리고 1주택자 역시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팔겠다 이런 약정이 없으면 추가 주담대가 막히고요. 6개월. 네. 그리고 생활 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있잖아요. 이것도 최대 1억 원이라는 한도가 새로 생겼고요. 생활안정자금도요? 네, 이마저도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와, 이건 정말 강력한 조치인데요. 그럼 그 집을 사면 무조건 들어가 살아야 한다, 이런 규정도 생겼다고 들었어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소위 말하는 갭 투자, 전세 끼고 집 사는 방식이요? 이건 이제 거의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네, 앞으로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서 집을 사시면요. 6개월 안에 반드시 그 집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6개월 내 전입. 네, 이건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아하. 그리고 더불어서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좀 낮추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같은 것도 금지하고, 이렇게 대출 자금이 실거주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통로를 좀 막겠다, 이런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집을 처음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예외가 있거나 혜택이 유지되는 건 없나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나 아니면 디딤돌 같은 정책 대출은 괜찮은 건지 좀 궁금한데요. 안타깝지만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요? 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고 하더라도요,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는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요. 네네, LTV. 쉽게 말해서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돈의 비율인데, 이게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듭니다. 10%포인트나 줄어드는군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적용받게 되고요. 똑같군요. 네, 디딤돌, 버팀목 같은 이런 정책 서민 대출도 전체적인 관리 목표액 자체가 좀 줄고요. 대출 한도 역시 대상에 따라서 축소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 이런 방향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꽤 강도 높게 규제가 시행되는 배경은 뭘까요? 정부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발표된 내용을 보면요, 최근에 주택 거래가 다시 좀 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담대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 여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다시 좀 늘어나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같은 심리적 요인도 작용했을 테고요. 네네. 그래서 가계부채가 더 크게 불어나기 전에 이걸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내용 짚어봤네요.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할 때 주담대 6억 한도, 그리고 다주택자는 사실상 추가 대출 금지, 그렇죠. 집 사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 생애 최초 구매자도 LTV 축소되고 전입 의무 적용되고요. 또 전세 대출 조건 강화 등등. 야, 정말 촘촘하게 규제가 들어왔네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시행 전에 계약하신 분들을 위한 경과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세부 내용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대책은 명확히 수도권하고 특정 지역의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일까요? 뭐냐면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수도권이나 비규제 지역 혹은 주택이 아닌 다른 자산 시장에는 과연 어떤 파급 효과가 나타날까 하는 점입니다. 아, 풍선 효과 같은 거요? 네, 그렇죠. 특정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 다른 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날지, 아니면 정부 의도대로 전반적인 안정에 기여하게 될지 앞으로 시정의 움직임을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문제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